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입니다. 이털남 목요일 편은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가 방송됩니다. 오늘 새로운 이야기는 뭐죠? 오늘의 사는 이야기는 제주도에 정착한 한 서울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제주에 온 지 1년, 잘 적응하는지 취재하겠다는 방송국 요청에 응했는데 방송 내용이 딴판으로 나와 황당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의 특산품 사는 이야기가 팟캐스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직접 들려드립니다. 때론 웃음 짓게, 때론 눈물 짓게 만드는 이웃들의 사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준호, 최규화, 이은영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안녕하세요. 사이다의 이준호입니다. 네, 최규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내일이 지방선거 투표일입니다. 네. 저희가 선거날이기 때문에 하루 당겨서 녹음을 했거든요. 아마 청취자분들이 이 방송을 들을 때쯤이면 선거 결과가 다 나와 있고 확정이 다 있겠죠. 시끌시끌하겠죠. 그죠. 상당히 상당히 6월 궁금하네요. 5일 낮에 저희 방송이 이제 나갈 테니까요. 네. 그러면은 아침 신문을 통해서 당선자를 다 확인을 하시고, 다 확인하시고, 네, 뭐 기뻐할 사람, 슬퍼할 사람, 네. 분노할 사람. 사실 슬퍼하기보다는 아마 되게 이렇게 어느 편이든 간에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까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 보통 이러잖아요. 요즘 많이 대한민국 나 떠날래 뭐 이런 말 흔히들 많이 하는데 어디론가 떠나겠다고. 네. 세월호 사고 이후로 그런 말을 진짜 제가 그쵸. 많이 듣게 되네요. 네. 네, 뭐 이민 가겠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꼭 이민이 아니더라도 뭔가 좀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면 특히나 오늘 저희 방송을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맞습니다. 네. 그 훌쩍 딴 곳으로 떠나서 정착해서 산 사람 이야기거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마흔이 되면 네. 인생 후반전을 새로운 곳에서, 그러니까 이 도시가 아닌 곳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게 제 개인의 꿈이거든요. 그거 그래서 몇 년 남았나요? 이제 7년 남았습니다. 7년 남았어요. 네.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참 좋겠다. 나는 벌써 40 후반인데. 60부터 그럼 준비하시면 어때요? 그래야 되나요? 네. 인생의 3쿼터를 위해서 4쿼터. 4쿼터? 네. 자, 오늘 사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사는 이야기는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주도 이민 실패자, 그게 나라니. 예, 재밌는 제목이죠. 서울 처녀 제주 착륙기라는 연재가 있습니다. 네. 예, 벌써 2년 더 된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28번째 글이고요. 3월 21일에 조남희 시민기자가 써주신 사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동네 꼬마가 이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자 씁쓸한 기억이 떠올라 쓴웃음이 났다. 약 2달 전 나는 텔레비전에 나온 일이 있었는데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다. 한 공중파 방송국의 취재 프로그램이었다. 재작년 가을 내가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주한 지 몇 달 되지 않았던 때 오마이뉴스 기사를 본 방송 작가가 처음 연락을 해왔다. 그들은 왜 제주도로 가는가? 라는 게 방송 주제라고 했다. 젊은이들이 육지를 떠나 제주도로 이주하는 현상에 대해 몇 사람 정도 인터뷰하고 취재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방송 계통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 야, 나 이거 해도 되는 거냐? 글쎄. 난 가족이 방송 출연한다고 하면 아마 말릴 거야. 근데 나 방송 나오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어릴 적 그런 기억이 있다. 회사원이셨던 아빠가 무슨 이유에선지 9시 뉴스에 나온다고 했다. 아빠는 집에 오시자마자 흥분해서는 온 친척에게 전화를 돌렸다. 내가 이따 9시 뉴스에 나올 거니까 다들 잘 봐. 아빠, 엄마, 오빠, 그리고 나는 텔레비전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아빠의 모습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아빠는 앵커가 앉아있는 데스크 뒤로 배경처럼 훅 지나갔다. 그걸로 상황 종료였다. 예전에 어느 광고 속 멘트처럼 방금 뭐가 지나갔냐 싶은 상황이었다. 이게 다야?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아마 오빠와 나는 하지 않았을 거다. 어려도 눈치는 있는 법이므로. 공중파 방송에 나온다는 것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며 쓰라린 방송 출연의 트라우마를 갖고 계실 아빠. 그런 아빠가 내가 제주도에서 사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신다면 날 더 이해해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나는 결국 방송작가에게 반 정도 승낙했다.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내려오시게 되면 말씀 더 나눠보죠. 당시 살던 대평리의 집으로 내 또래의 방송작가는 나이 지긋한 부장급 기자와 같이 왔다. 그런데 PD가 저 멀리서 이미 나를 향해 카메라를 돌리며 뒤따라 걸어오고 있었다. 이게 멍미?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무작정 시작된 인터뷰는 내 하루를 다 잡아먹었다. 거기에 그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망한 연출도 부탁했다. 흐뭇한 얼굴로 창가에 서서 한라산을 바라본다든지 대평리 바닷가에 앉아 책을 보는 어이없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대체 누가 바람 부는 제주도 바닷가 갯바위에 앉아 책을 본단 말인가? 머리카락이 날리고 책장이 날려서 도저히 책을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내가 사는 모습을 찍어간 그들은 1년 만에 나를 다시 촬영하고 싶다고 했다. 이번에는 제목이 제주 이민 그 후라고 했다. 작년에 촬영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후속편을 만든다는 것이다. 원래 진행하던 아이템이 펑크가 나서 급하게 이렇게 됐다며 웬일로 작가가 아닌 부장기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재출연을 부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예의 사람 좋은 웃음을 터뜨리며 내가 사는 저지리의 집이자 운영 중인 쉐어하우스로 걸어 들어와 악수를 청했다. 새해부터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온 그들은 지난 1년간 나의 제주살이에서 궁금한 것은 오직 그것뿐이라는 듯이 다시 시작한 직장 생활이 힘들지는 않는지, 제주에서 사는 게 힘들지 않은지 캐물었다. 서울에서 좋은 직장을 때려치우고 제주도에 내려와서 다시 직장에 다닌다 라는 것이 그렇게 이상해 보였을까? 평생 직장 안 다니며 놀고 먹겠다는 목표로 제주도에 내려온 것도 아닌데 말이다. 물론 나는 하고 싶은 얘기들을 했다.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제주도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고요. 마을 이웃들과 밴드를 만들어서 종종 공연도 하고요. 지금은 서로 도우면서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일하는 곳은 생협이고요. 육지보다 월급이 적지만 제주도 평균 수준이에요. 일이 의미 있고 야근 없이 칼퇴근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있죠. 그들은 내가 저녁을 먹고 설거지하는 것까지 찍어가더니 내가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하고 도시락을 싸서 차를 끌고 출근하는 모습을 구태여 찍어야겠다며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찾아왔다. 세차게 눈발 날리는 출근길에 동행한 그들은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그림까지 찍어야겠다고 했다. 나는 여기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회사에 민폐일 수 있으니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책상에 앉아 일하는 모습을 급하게 찍고서야 그들은 만족한 듯 돌아갔다. 이웃들과 저녁을 먹으며 방송을 봤다. 그리고 방송을 보고 할 말이 없어진 나는 분노의 소주를 들이켰다. 인터뷰한 다른 이들과 나는 생각 없이 제주도로 무작정 내려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실패자가 돼 있었다. 작년 방송 출연자 중 식당을 운영해서 대박이 난 이주민은 제외됐고 제주에서 살기를 포기하고 다시 육지로 돌아간 경우로 그 자리가 채워져 있었다. 내가 한 얘기 중 긍정적이고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전부 편집됐고 부정적인 부분만이 확대돼 짜맞춰져 있었다. 우리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힘겹고 가난해 보이도록 포장돼 있었으며 기자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도 멘트로 떠들고 있었다. 지인인 다른 출연자는 서울에서 방송을 본 선배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다. 너 괜찮냐? 나 잘 살아요, 형.
살면서 그런 전화는 처음 받아봤다고 분개했다. 서울에서 고연봉의 직장 생활을 접고 제주도로 내려갔지만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조나미 씨. 방송은 나를 이런 멘트로 소개했다. 나는 다음 날 밀려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방송국에 전화를 했다. 부장님, 편집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것은 국민들의 조나미 씨의 오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방송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쨌든 그렇게 생각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게 그분? 많이 들어본, 참 오랜만에 들어본 그분 목소리인데요. 요즘 황제 테니스 열심히 치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네, 그분이었습니다. 네, 자, 이야기 마저 들어가 볼까요? 네. 결국 전화상으로 사과를 받긴 했지만 전국 방송에 후유증은 있었고 나의 분노는 며칠 동안 사그라지지 않았다. 괜히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그 방송국은 나의 적이라고, 너희는 왜 그러냐고 성질을 부렸다. 내가 그러니까 하지 말랬지. 근데 그 부장이 뭐랬다고? 우린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랬다고? 방송이란 게 서로 생각이 달라서 그렇게 되기 쉬운 거야. 조그마한 땅을 샀고 건물을 올려 게스트하우스를 하려는 꿈을 꾸지만 자금이 부족해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느니 서울에서보다 제주에서 예술적 영감을 더 얻을 수 있다고 믿어 남편과 함께 내려왔고 마을에 자리 잡아 천천히 그 구상을 펼쳐나가고 있느니 그리고 나. 왜 우리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사는 이주민들로 그려졌을까? 육지에서 내려온 지 1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야 그들 눈에 성공적 정착을 한 이주민들이 되는 걸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관리인 두고 펜션 운영하면서 낚시나 다니고 있든지 억대 연봉을 실현한 도시 출신의 간지마저 넘치는 귀농계의 행운아가 돼 있든지 아니면 밀려드는 손님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대박난 식당을 운영하는 그 정도는 돼야 했던 걸까? 제주도에 내려와서 산다면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방송은 내게 후속 취재 1년 만에 인생의 결론을 바란 것 같지만 나는 아직 삶을 살아가는 중이고 그들의 기준에 끼워 맞추는 삶을 살 생각도 없다. 그들에게 타인의 삶을 재단하고 결론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권리를 그들에게 준 적도 없다는 말이다. 심지어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는 안 하시는데 말이다. 아빠의 방송 트라우마를 내가 도리어 심화시킨 게 아닐까 싶지만 방송 다음 날 아빠에게서 이런 문자 메시지가 왔다. 우리 딸 방송 잘 봤다. 내 뒤에는 항상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분노는 다행히 그렇게 애틋하게 승화될 수 있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되게 황당한 일을 겪으셨네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등장하는 인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저희가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느라 아주 힘들었어요. 네. 오늘은 그 드라마 MB 목소리는 연기했네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생각합니다. 이렇게 끊으면 되는 건가요? 포인트는 딱 세 군데입니다. 그리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합니다. 이거랑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들 오해다. 이런 생각. 오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포인트는 마네 마. 예, 오해다. 마크리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다 녹음에 다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네. 그 시동을 거는 마 이렇게 하는 바로는 못 나오고 말을 여러 번 한 다음에야 엔진이 걸리더라고요. 너무 웃겨. 자, 오늘은 이 청취자 중에서 이 제주 정착기 아주 관심 있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좀 길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조나미 기자랑 그 전화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조나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지금 여기 서울에는 비 오는데 제주는 어떤가요, 날씨가? 제주도도 오늘도 그렇고 어제 특히 비바람이 굉장히 심해서 네. 네, 마당에 테이블이 날아가고 아이고. 바람이 많이 해먹이 부는군요. 끊어져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주는 한번 비 한번 작정하고 오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바람도 많이 부니까. 빈데 바람이 여기는 그죠. 종잡을 수
늦게 너무 네. 심하게 부는 날이 좀 자주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힘들어요. 근데 그런 바람 속에서 책 읽는 장면을 연출하신 거군요. 아, 그러니까요. 정말 개념 없는 짓이라고. 그분들은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아, 네, 그쵸. 서울에서, 목동에서 내려오셨겠죠, 아마? 그분들은? 목동. 네. 그러면 굳이 저희가 어느 방송인지 얘기 안 해줘도 네. SBS네요. 청취자들은 다 아네. 알겠네요.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좀 전혀 의도와 다른 그런 편집을 했을까요? 저도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다시 언젠가는 이렇게 소주를 한 잔, 한라산 소주를 놓고 네.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분노의 소주. 예, 분노의 소주를 서로 같이 들이키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혹시 이 지금은 방송 그 관계자들이 네. 듣게 되면 소주를 좀 네.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간략히 예. 조남희 기자님 간략히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 뭐 언제 서울에서 얼마 살았고 제주를 어떻게 갔고 이런 거 청취자들은 잘 모르시니까. 네. 저는 올해 35살 먹은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주해서 이제 제주도에서 혼자 산지 2년 정도 된 서울 처녀 제주 착륙기를 연재하고 있는 조남희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입니다. 네. 저도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이 너무 재밌어서. 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제주 정착기가 아니고 제주 착륙기예요. 착륙기. 예. 지금 본인의 연재명을 본인이 모르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제주 착륙기라고 그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주 그 정착기로 주변에서도 막, 다 헷갈리게 얘기를 해요. 그렇구나.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제주 그래서 정착기로 예. 이 기사를 막 찾다가 못 아. 찾아가지고 전화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독자분들이. 진짜요? 네네. 그 왜 서울을 떠나게 됐나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있나요? 일단 제가 서울에서 저도 직장 생활을 한 8년 정도 했는데, 8년이요? 그러니까 대학 상당히 졸업을 기네. 하고 계속 한 거죠. 네.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미를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아. 하는 일에서.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뭔가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좀 고갈되고 지치고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너무 강하게 들어서, 네. 이 스스로가 망가지는 걸 보느니 차라리 여기서 일단 접고 좀 쉬자. 네. 예, 좀 아까운 것들도 좀 많았지만 우선은 제주도로 가서 새롭게 시작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제주도로 오게 됐죠. 그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얼마나 걸리셨나요? 저는 제주도에 여행을 자주 왔다 갔다 하긴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는 여기서 좀 살아보고 싶다,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런 오늘이야. 느낌이 팍 왔나요, 그렇게? 예. 그 느낌이 왔을 때 그냥 바로 실행에 옮긴 거예요? 예, 결심을 굳히게 되는 데는 그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예, 거의 좀 이렇게 계획이 원래 생각했던 거가 좀 앞당겨진 거죠. 정리하고 내려왔어요. 네, 저도 제주도를 너무 좋아해서 작년만 해도 한 4번은 간 것 같아요, 여행을. 네. 네, 근데 궁금한 거는 여행지로 봤을 때 제주도랑 직접 살아보시니까 그 제주도 그 느낌이 어떻게 그게 궁금해요.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생활인으로서 제주도에 살게 되면 네. 그런 생활적인 불편함들은 처음에 되게 많이 느껴져요. 뭔가 저는 특히 제주시가 아니라 이제 읍면 지역에 산다고 도심이 아니라 읍면 지역에 촌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것들이 많죠. 집 구조도 이제 옛날 집, 아파트나 빌라나 그런 좋은 단독 주택이 아니고 그냥 이제 제주도 옛날 집으로 해서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불편함들, 그리고 뭔가를 사러 가야 할 때 너무 멀리 있다는 점, 작정하고 나가야 하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기름값이나 뭔가 이런 세금, 공과금 측면에서도 육지보다 싸지 않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기름값도 많이 들고요?
기름값이 서울보다 보통 100원 정도는 더 비싼 편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무래도 운반비가 좀 들겠죠? 육지에서 아유, 이쪽으로. 제주도가 중동에서 더 가까울 것 같은데. 그쪽에 뭐 몇 드럼통 그렇게 내려다 온지는 놓고 하면 안 돼. 모르겠지만, 네, 그 공과금도 그렇고 이런저런 생활적인 불편함 좀 많고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날씨나 이런 것들도 종잡을 수가 없이 비바람이 많이 불고 네. 사실 어쩌다가 한번 뭐 1년에 한두 번 놀러 왔을 때 날씨가 좋으면 모르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여기서 사계절을 겪고 살다 보니까 아, 날씨가 좋은 날이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술값은 어떻습니까? 거기 술값도 비싼가요? 그게 중요하시죠. 분노의 소주 제가 이준호 기자님한테 그게 중요하죠. 네네. 집에 가면서 먹는 사람은 알겠어요. 저는 값은 모르겠고 네. 예, 소주는 확실히 한라산 소주가 맛있다. 아, 그거 맛있죠. 정말 한라산 소주 맛있더라. 예, 네. 뜻이 없고 깔끔하다. 네. 지금 이준호 기자 입에서 침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더러워서 방송을 못 하겠네. 예, 놀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소주랑 쉐어하우스 무한 예. 네, 쉐어하우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계획은 원래 그 제주도로 가면서부터 갖고 있던 계획이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와서 살아보니까 이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집을 처음에 와서 구하는데 되게 애를 먹었고, 근데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이주민들은 다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집 문제에서 이제 더 필요한 것들, 다른 뭐 공동체가 필요하다든지, 그러니까 뭐 친구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비슷하게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라 생각이 들어서 네.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기다가 주거의 기능을 추가해서 제공하는 그런 곳이 있으면 이주민들한테는 정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읍면 지역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 제주에는 괜당이라는 문화가 있다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약간 타 지역 사람들을 좀 약간 경계하고 좀 배척한다고나 할까? 네. 그 읍면 지역이라면 도시는 좀 모르겠는데 읍면 지역엔 그게 강하다고 하는데 어때요? 여기서는 정당보다 훨씬 강한 게 괜당이에요. 정당보다. 네, 정당보다. 네. 정당보다 굉장히 가장 괜당. 무서운 당입니다. 네. 그게 선거를 이번에 지금 지방선거 며칠 하루 남았구나. 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살 때 느꼈던 뭐 선거 분위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게 괜당이라는 게 작용을 하는데 지역구 특히 뭐 도의회 지역구 그 도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을 안에서도 굉장히 갈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이주민이니까 저희는 사실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친인척이 없으니까 괜당이 없는 건데 네. 어쨌든 그 괜당끼리는 서로 찍어주는 몰아주는 밀어주는 문화가 분명히 있고 저희 네. 이주민들한테도 누구를 찍어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실제로. 네.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서울이랑은 되게 많이 다르구나 이런 네. 점이 뭐 서울에 있을 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거의 그럴 일이 없었죠. 네. 근데 여기서는 그런 지역에 기반을 둔 그런 뭐 괜당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선거에 크게 작용을 해요, 실제로 보니까. 그 괜당이 그 제주도 말이죠. 네. 예. 왜 괜당이에요? 지금 제가 막 검색을 해보니까 네. 건당에서 온 말로 친인척을 뜻하는 제주도 말이라고 하네요. 건당. 친인척을 뜻하는 말. 네. 제주도민 사이에 있는 어떤 독특한 정서인데, 그러니까 타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제주가 타 지역으로부터 핍박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같은 제주도민들끼리 좀 똘똘 뭉치는 어떤 네. 그런 정서를 똘똘 안 뜻하는 뭉치고 마을 말이라고. 안에서도 막 갈린다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나아가면서 이제 어떤 뭐 특히나 뭐 지연 혈연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 제주에 산지 지금 2년이 됐는데 아까 뭐 이런저런 좀 불편한 점을 좀 얘기하셨잖아요. 반면에 나 진짜 제주에 오길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요? 제가 여기서 하루를 보내는 게 그 시간의 구성이 서울이랑은 굉장히 달라요. 아, 시간의 구성이. 예, 네. 제가 예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힘들게
출근을 하고 네. 왜냐면 전날 과음을 했으니까 힘들겠죠. 네. 네. 회식 워낙 자주 했고. 아, 네. 음주를 그러니까, 즐기시나 봐요. 네. 근데 일 자체가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힘들게 출근하고 힘들게 하루를 이렇게 퇴근을 하고 싶은데 퇴근을 하지 못하고 야근을 네. 하거나 아니면 회식을 하거나 네. 그리고 이제 주말에도 일 때문에 이제 막 고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협동조합이에요. 네네. 그래서 예, 일에 스트레스나 압박이 그리 심하지 않고 그래서 네. 저는 거의 55분이 되면 5시 55분이 되면 네. 퇴근 준비. 너무 부럽다. 네. 정말 칼퇴근이 가능한 곳이네요. 네. 그래서 예 물론 뭐 다른 시간에 뭐 그런 행사가 있거나 하면 당연히 차출되지만 그런 네. 거 말고는 기본적으로 칼퇴가 가능하기 때문에 칼퇴하고 집에 가면 제가 이제 그 저지리에 살고 있잖아요. 한경면 저지리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만난 이주민들 그리고 또 거기서 원래 사셨던 분들도 있고 같이 해서 밴드를 해서 오. 예 저는 이제 이래봬도 나름 보컬이고 오, 보컬. 아유 이래봬도라고 뭐 이렇게 겸손의 말씀을. 예, 그래서 밴드 연습하고 가끔씩 공연하고 네. 예 그래서 공연은 저희를 어떻게 불러주는-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요? 아 저희를 불러주는 곳들이 가끔씩 있어요. 아주 가끔이지만 여기도 제주에서도 그 숯불 문화제를 매주 진행을 해요. 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주시청 앞에서 밴드로 해서 예, 그 노래 공연을 담당을 하게 될 때도 있고요. 저희끼리 이제 즐기기 위해서 공연을 네. 준비하기도 하고. 정말 생활이 즐거우시겠어요. 밴드 연습도 하고 네,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잘 여러 어울리고. 가지를 하고 네. 그리고 또 남는 시간에 저는 기사를 쓸 수 있잖아요. 글을 네.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잠시 광고를 한다면 네. 그때 시상식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오마이북이랑 지금 출간 협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여름쯤에 이거를 기사에 묶어서 책을 내는 걸로 이 제주 되고 착륙기 있어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추가 원고를 틈틈이 쓰고 있죠. 예. 그렇군요. 그렇게 바쁘게 하루가 가니까 네. 재밌죠. 네. 그 글에 보니까 서울에서 비해 소득은 줄었는데 네. 그 제주 평균 소득이라서 별 불편함이 없다 이런 대목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득이 좀 이렇게 도시 육지에 비해서는 좀 낮은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의 소득은 제주 평균 소득보다 조금 적겠지만, 네네네. 예. 그 대기업들이 지금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래도 기업 자체 숫자도 적고, 네. 그런 연봉 체계 자체가 급여 수준 자체가 서울보다는 확실히 좀 낮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네. 그런데 뭐 물가나 이런 게 특별히 더 싼 건 아닌가 봐요?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그렇지 거 들어보니까. 않더라고요. 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취업을 할 때는 혹시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취업이요? 네. 직장을 구할 때? 네네. 근데 여기는 다들 되게 서로 되게 잘 알고 네. 좁아요. 굉장히 적용을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일자리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거나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 일을 본인이 만족하고 그 급여에 만족하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별도의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 보통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좀 유명한 곳이 있다 하더라도 정작 거기 사는 사람들은 잘 못 가보고 그러잖아요. 네. 어때요, 조남 씨는 제주도 좀 구석구석 좀 많이 돌아다녀 보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한라산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드시기만 하고. 혹시 그 한라산 소주 때문에 못 올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다들 너무 한라산들 뭐 차마다 많이 가고. 네. 근데 도민은 꼭 한라산에 가야 하는가라는. 맞아요. 그래서 한라산 정도는 이제 언제나 갈 수 있는 뒷산 정도로 치부하는 거죠. 저는 그런 패기로. 맞아요. 서울 사람들이 64 빌딩 구경 안 가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죠. 네. 서울에는 몇 번이나 오세요? 1년에? 서울은 그래도 한 2-3달에 한 번 정도는 가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예. 그 앞으로도 계속 제주에 살 생각이신가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사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예, 저는 여기서 아직까지는 재미있으니까 또 의미 있는 일도 뭐 이것저것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사는 데까지는 살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제주에서 즐거운 생활 하시고 네, 나중에 네. 책 나오면 책도 네. 대박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를 듣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조남희 시민기자님에게는 이름을 새긴 예쁜 머그컵을 드립니다. 아, 제가 꿈꾸던 생활이네요. 진짜 부럽네요. 부럽죠. 그러니까 일 딱 하고 와서 아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네. 공연도 좀 하고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네. 별로 출퇴근에 대한 그런 압박을 별로 안 받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거기다가 얼마나 그 풍광은 또 멋진 곳입니까? 네. 실생활은 이렇게 뭔가 네. 만족하는 삶인데 방송이 왜 그렇게 편집이 됐는지 속상하게 그러니까요. 저희가 좀 해명의 시간을 드린 그러니까요. 거네요. 진짜 분노의 소주를 마시면서 네. 그 제작진하고 한번 이야기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제 꿈이 진짜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촌에 사는 게 제 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농사는 안 지어봤으니까. 네, 농사를 지으면 살 자신은 없어요. 이게 농사는 사실 자영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월급을 받느냐 마느냐로 따지면 자영업이거든요. 자기가 올해 농사를 이만큼 어떤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겠다 이런 계획을 짜서 일종의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투자를 하죠. 네. 그래서 일을 하고 가을에 수확을 해서 그걸 팔아서 이제 그걸 다 찾는 거. 이거 약간 자영업이거든요. 저는 이런 거를 못해요. 못하고 이제 흙 만지고 이런 것도 이제 워낙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도시 특히 이런 대도시에서 먹고 사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데 이제 식구들이 좀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늘 고민만 하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전화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거를 나는 처자식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가려면 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으면 네. 또 될 것 같고 이분도 지금 거기서 생활협동조합에서 또 일자리를 찾아서 네. 일을 하고 서울에 있을 때보다는 적게 받으시지만 네. 또 그걸로 자기 삶을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하여튼 저도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 나중엔 한번 제주에 모여서 이 사이다를 한번 진행하는 것으로. 제주요? 네. 몇 회, 100회쯤? 제주로. 아니 우리도 제주에 착륙하는 거지. 착륙해서. 그냥 여행이 아니라 우리도 제주에 착륙해서. 응? 근데 어차피 라디오 방송인데 제주도에서 하든 서울에서 하든 무슨 상관 있어요. 녹음하면.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같이 제주로 가자 뭐 이런 제주도. 얘기였는데 네. 좀 별 전 제주도 별 재미가 없었네요. 비행기가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범시 시간입니다. 생태학습. 십수년 주말 농장 하나 없이 아이에게 모진 생태교육만 시켰다.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전경들이 파도처럼 쫓아오면 바닷개들 마냥 아무 구멍으로나 얼른 들어가야 한다는 학습. 비정규 노동자들이 올라간 고공농성장에서 가난한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새들처럼 하늘로 올라가 둥지도 틀 줄 알아야 한다는, 원숭이처럼 어디에라도 매달릴 줄 알아야 한다는 학습. 대추리에서 용산에서 못난이들의 집은 언제나 개미집처럼 쉽게 헐릴 수 있다는 학습. 쫓겨나지 않고 버티면 죽을 수도 있다는 학습. 그래도 잡은 손만은 꼭 놓지 말고 가야 한다는 학습. 그렇게 밟히고도 엉겅퀴처럼 다시 일어나 싸우는 질긴 목숨들도 있다는.
네. 네. 좀 막 무서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네. 예. 이게 약간 오늘 글 분위기에 이게 무슨 이 선정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네, 송경동 시인의 시고요. 네. 송경동 시인 유명하죠. 되게, 예, 전문 시인권 시. 네. 사소한 물음들의 답함이라는 시집입니다. 창비에서 2009년에 나온 시집에서 생태학습이라는 시를 골라왔습니다. 그 오늘 읽은 이 제주 착륙기 글과는 상관이 없고요. 오늘 녹음을 6월 3일에 하고 있는데요. 네. 6월 2일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6월 2일 밤 9시에요. 전주 시내버스 신성여객 해고자 진기승 씨라는 분이 숨졌습니다. 예, 이분은 2012년에 직장 폐쇄에 항의하면서 파업을 벌이다가 해고가 되셨고요. 그 뒤에 복직 투쟁을 벌여왔었는데요. 4월 30일이죠. 회사 옥상 국기봉에 목을 맸습니다. 그 뒤로 이제 뇌사 상태에 빠져 계시다가 33일 만에 숨지신 겁니다. 이분이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만 제가 가져와 봤어요. 네. 나같이 억울한 해고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똘똘 뭉쳐 투쟁해서 여러분의 권리 행사하세요. 그동안 동지들의 따뜻한 위로 고맙습니다. 다음 생에는 버스 기사가 대우받는 곳에서 태어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언을 남겨주셨어요. 방송이 6월 5일에 나가니까요. 6월 4일 지방선거 결과를 가지고 한창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을 겁니다. 새누리당이 이기든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기든 그래도 하늘로 올라가 둥지를 틀거나 원숙인처럼 어디에든 매달려야 하는 노동자들은 있기 마련일 것 같아요. 더러는 그 중에서는 쫓겨나지 않고 버티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난달 17일에 삼성전자 서비스 염호석 씨라는 분이 또 자결을 하셨죠. 이렇게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게 너무 흔해져 버린 시대인데요. 근데 정치인들은 저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당 이름도 새자를 넣고 열심히 떠들어대고 선거도 치렀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삶까지 바꾸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밟히고도 송경도 시인의 시처럼 엉겅퀴처럼 다시 일어나 싸우는 질긴 목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엉겅퀴처럼 질기게 더 이상 죽지 말고 질기게 살아남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계속 그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2009년에 읽었던 시가 기억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오늘 글하고는 좀 분위기가 안 맞아가지고 좀 어떻게 들으셨을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상당히 참 잘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때면 정치인들한테 그냥 푹 빠져가지고 사실 그 어느 당 여기에 처음에는 그러지 않다가도 선거 분위기가 막 달아오르면 거기에 빠져 있죠. 막상 생활은 우리 생활과는 좀 무관해지는 정치가 생활과 좀 괴리되는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거 자꾸 되새겨야겠죠. 이 노동의 문제를.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한 캠페인입니다. 네, 6월이죠. 네. 아, 나 이거 진짜 우리 몇 아직도 번째죠 그래요? 이거? 아, 근데 아직도 손말이 막.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저는. 아, 나는 그게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 이 프로가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린 아마추어라는 걸 좀 보여주자고. 원래 내가 아마추어이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하자는 거를 제가 장난삼아 한번 던졌던 건데 덥석 물었죠 저희가. 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네. 다른 대안이 없어서. 네, 이제 6월입니다. 6월이어서 사소한 캠페인 새로운 걸로 해야 되겠죠. 네. 지난주에 그 전에 마지막 사소한 캠페인. 네. 네, 인증샷이 온 게 있죠. 네네. 네.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김현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청취자 중에 청취자. 네. 청취자 퀴즈 정답도 맞춰주시고 캠페인 참여도 해주시고 인증샷까지 보내주시고요. 응원의 메시지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메시지는 어떤 택배입니다. 우수사원 주차장으로 나와주세요. 지금이요. 이렇게 메시지 보냈는데 김현수님이 기다렸던 물품 잘 받았습니다. 매번 고맙습니다. 안전운행하세요. 이렇게 답장을 보내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택배 기사님이 물건을 그 다른 분이 수령하시는 그 인증샷까지 저희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인증샷까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또 기운을 얻었네요. 청취 소감도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 네. 이분은 남자분인데도 아이 하나를 바라보고 생활하고 있는 저로서도 이번 이야기에 뭐 크게 공감했다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걸로 그 택배 기사님께 감사의 문자 보내기는 네. 끝이죠. 네. 이렇게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래도 답장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생활 속에서 이렇게 그렇죠. 저희가 이 사소한 캠페인은 네. 이걸 해서 그달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계속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거죠. 네. 그러면은 6월에 해볼 네. 새로운 달에 해볼 새로운 캠페인 주제는 뭔가요?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해보시죠. 우리 그 사이다처럼. 네. 6월에 그렇죠. 기자처럼. 6월에 사소한 캠페인 주제는 뭐죠? 이렇게 예,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6월의 캠페인 주제는 뭐죠? 6월의 캠페인 주제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6월의 캠페인 주제는요. 가족에게 사랑의 카톡 보내기입니다. 사랑의 인사. 네, 사랑의 네. 인사. 멋있네요. 왜 그러냐면요. 네. 이게 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참 사실 좀 비극적인 우리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를 대한민국에 많이 생각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족한테 평소에 사랑의 표현 좀 하자.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좀 느꼈잖아요. 네. 가족에서. 근데 항상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을 잘 안 하고 그냥 무뚝뚝하게 있고 특히나 이제 남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6월의 주제는 가족에게 좀 자주 사랑을 표시하자. 카톡으로. 이런 그러면 뜻입니다. 카톡으로 카톡이든 문자든 하여튼 네. 그 가족, 그러니까 부모님, 뭐 아들, 딸, 네. 뭐 아내, 뭐 형제들 누구에게든 사랑한다라고 네. 메시지를 보내는 건가요? 그렇죠. 꼭 사랑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더라도 사랑의 뜻을 담으면 되겠죠. 뭐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뭐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하겠고. 예. 하여튼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좀 표현을 해보자. 반응이 정말 기대되네. 라는 겁니다. 네. 미쳤어? 네. 그렇지. 당신 늦게 들어와? 또 나이가 좀 약간 있는 분들은 당신 혹시 어디 아파? 뭐 이럴 거예요 아마. 네, 이 아이디어는 네. 저희가 지난번 방송 때 네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보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그랬죠. 네. 저희 또 청취자 중에 청취자, 네. 의리의 청취자 네네. 김현수님이 보내주신 아이디어예요. 예. 김현수님 오늘 거의 3관왕을 하신 거죠? 그러면? 오늘은 사실 김현수 특집이에요. 그러네요. 하셨네요. 뭐 다 휩쓸으셨네요 오늘. 네.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이 캠페인에 참여하신 네. 그 인증샷 네네. 그리고 참여 후기 네. 보내주시고요. 네. 또 다음 달에 또 이런 거 한번 해보자라는 또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예, 적극적으로 또 보내주십시오. 어디로 보내주면 될까요? 네. 사소한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요. 인증샷과 참여 후기를 페이스북과 카톡 메시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이털남 페이지는 주소 www.facebook.com/이털남 ETULNAM 이고요. 카톡 아이디는 오마이사이다 OHMYSAIDA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자 이번 청취자 퀴즈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번 주 청취자 퀴즈는요. 글쓴이는 제주 이민자를 위한 이것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집에 살면서 개인 공간은 따로 사용하고 거실, 화장실, 부엌 등은 같이 사용하며 사는 공유주택이라는 뜻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비닐하우스, 2번 모델하우스, 3번 쉐어하우스, 4번 게스트하우스, 5번 브로이하우스. 다 알겠는데 5번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예, 브로이하우스. 유진호 기자님 모를 줄 알았어요. 이거. 뭐예요? 유명해요 이거? 누리꾼 스퀘어 지하에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 하는 거죠. 지하에 있는 그래요? 맥주집인데. 공유주택에서 그렇군요.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이번에도 좀 청취자 퀴즈 많이 응모해 주십시오. 네, 응모 방법은 사소한 캠페인과 같습니다. 페이스북 이털남 페이지와 카톡 메시지 오마이사이드로 응모 가능하시고요. 청취자 퀴즈에 응모해 주신 분은 추첨을 통해서 책 또는 연극 관람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상품 중 책은 오마이뉴스, 오마이북의 나는 시민기자다 하고요. 연극 관람권은 대학로에서 공연 중인 기주봉, 정재진, 주진모 주연의 관객 모독입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관람권 2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남기실 때는 원하는 상품 꼭 남겨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삼가남. 네. 지난주 정답은 언제나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죠. 4번 119였습니다. 정답자는 카톡 메시지를 통해 아까 응모해 주셨던 김현수 님입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김현수님도 정답 보내주신 네, 김현수님도 감사하지만 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역시나 오답을 보내주신 티나는 오답을 네, 남겨주셨죠. 김선님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도 5번 네. 119981을 네. 답으로 보내주셨어요. 아마 그 오답하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어떤 오답으로 할지. 김선님도 지난주 저희 기사에 관해서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이 사이다를 통해서 다시 들으니까 공감도 되고 네. 또 새롭게 다시 생각할 수 있어서 아유, 좋은 고맙습니다. 계기였다. 그리고 네. 남겨주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격려의 청취 소감이 네네.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014년 1사분기 서울 시민의 수가 몇 명인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어떻게 알아요 그거?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몰라. 조사해 보니까 1,038만 5천여 명입니다. 네. 대한민국 인구가 4,903만 9,986명. 네, 제가 오늘 그냥 클릭해서 조사한 자료예요. 네. 거기 이게 약 21%거든요. 네. 21%가 서울에 삽니다. 수도권, 그러니까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까지 합치면 절반이죠, 거의. 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인구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예, 좀 줄여서 안 그래도 비좁은 땅인데 수도권에 몰려 사지 말고 골고루 퍼져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전국 곳곳이 골고루 잘 살아야겠죠. 그렇네요. 예. 맞습니다. 모든 지역에 저마다 잘 사는 대한민국을 소망하며 오늘 방송 마칩니다.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회원들의 후원으로 만듭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은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준호, 최규화, 이은영, 제작의 강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